자, 예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피로 파손 예측 방법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파기역학법을 했으니까 이전 페이지에서 파기역학법에 관련된 예제인 B부터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쫙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균열이 언제까지 진행하면 파손된다라는 그 정보는 없어요. 그러니까 파기역학법은 언제까지 균열이 어느 정도로 진행을 하면 완전 파손된다라는 그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0에서 900메가파스칼의 힘이 가해진다라는 말은 900메가파스칼이 최고의 응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파괴 인성값이 있죠. 자, 파괴 인성값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뭔가 이 값에 도달하면 균열이 진행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서 요 값이 맥스 값이 된다고 우리가 지난 주차에 학습을 했었죠. 자,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자, 최고의 힘 응력이 가해졌을 때 이 값에 만약에 도달하면 그 물체는 파괴가 되겠죠. 그죠? 파괴가 되는데 그러니까 균열이 계속 진행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길이란 것이 요 값에 도달하는 최소 길이면 A가 더 길어지면 무조건 이거에 도달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이 베타 값은 원래 주어졌으니까 어떤 응력값이 있다. 이 응력값이 이 시스템에서 이 환경에서 줄 수 있는 최대값을 만약에 집어넣는다. 여기서는 900이었죠. 900을 집어넣으면 A가 만약에 되게 작을 때는 얘에 도달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A가 작으면 이게 K 응력 확대 계수가 어떤 값이라도 요거보다 작으면 괜찮은데 A가 어떠한 값에 도달하면 뭐 1cm면 1cm, 5mm면 5mm 그때 도달하면 그때 이 K가 KIC에 도달해 버리면 그때는 파괴 그러니까 균열이 진행을 하겠죠. 근데 A라는 게 균열의 길이라는 게 이 성질이 어떠한 값에 도달할 수도 있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균열의 길이가 증가할 수는 있지만 균열이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할 수는 없죠. 균열이 다시 뭐 바느질한 것처럼 줄어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균열 길이가 그러니까 여기 응력이 고정되어 있다면 균열 길이가 어떠한 상태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K값이 KIC보다 무조건 커져요. 다시 말해서 균열이 어떠한 수준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응력 확대 계수가 파괴 인성값보다 무조건 크기 때문에 균열을 멈출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시그마 맥스라는 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까 말한 균열이 어떠한 길이에 도달하면 막을 수 없는 균열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균열 확장을 막을 수 없는 그 길이를 구하면 균열이 피로 파괴에 의해서 슬금슬금 진행하다가 여기에 도달하면 파괴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균열을 더 이상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파괴를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냐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 길이를 구해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응력 확대 계수 값은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 도달하는 A 값이 얼마나냐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죠. 수정 계수는 1.05라는 걸 알고 그리고 최대 응력 이 값 요걸 알고 또 파괴 인성 이 값이었죠. 그래서 남은 거는 A밖에 안 남았죠. 요걸 계산해서 A를 구해보면 0.0023 미터, 즉 2.3mm 나온다. 이 말은 자 인장 강도가 0에서 900까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0일 때는 균열이 증가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900까지 가면서 0에서 900까지 가면서 조금씩 증가한다는 거죠. 증가했다가 멈췄다가 증가했다 멈췄다가 그게 언제까지 2.3mm가 되는 순간 그때는 균열을 막을 수 없이 균열이 쫙 진행해 버린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왔다 갔다 힘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이때까지 몇 번이나
0에서 900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계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자, 바로 전 페이지에 우리가 이 식을 학습을 했죠. 이 식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왔다 갔다 해서 좀 미안하지만 뒤에 C와 M이라는 게 주어져 있죠. 자, C는 되게 특이한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단위 자체가 워낙 신기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M승이라는 것을 좀 주의를 하시고 M은 단위가 없죠. 그렇게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에 그 값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것을 풀면 되는데 풀어서 뭘 구하냐? 이걸 구한다는 거죠. 이 값을 구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값을 어떻게 구하냐? 요 놈을 da는 c ki dm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그래서 여기서 사이클 수를 구한다. 아까 얘기했죠. n을 구한다. 앞에 가서 요걸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이 식을 dn을 이쪽으로 쓰고 da를 뒤로 넘기겠습니다. 여기 da를 쓰고 요 놈을 c k 어려워 보여도 하나하나 정리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이게 미분 형태이기 때문에 양쪽에 적분을 하죠. 적분을 하면 됩니다. 그럼 적분을 해서 뭘 구하고 싶냐? 0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n이 한 번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사이클 수가 0인 것부터 사이클 수가 어떠한 숫자인 것까지 그러니까 이 숫자를 구하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사이클 수가 0에서 파괴되는 지점이라 그 말은 얘는 지금 균열의 길이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균열의 길이를 적분한다는 거죠. 자, 2.3mm는 위에다 써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균열의 길이가 2.3mm까지 진행하면 파괴가 되고 그때 n을 구한다고 방금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2.3mm까지 적분을 한다. 그럼 얼마부터 적분을 하냐? 0에서부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피로파손 예측법 자체가 이미 균열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볼까요? 문제를 보면 0.1mm 깨진 흠이 발견됐다. 즉 균열의 원래 길이는 0.1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면 여기에 0.1mm를 집어넣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풀잖아요. 요거를 풀면 이게 여기에 뭐 이거를 뭐 n 말고 m이라고 예를 들어서 하면 요걸 적분하면 n하고 0에서 m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m 뭐 여기서는 n하고 m하고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m이든 뭐든 x든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 숫자가 사이클 수라는 이야기죠. 사이클 수가 구해진다. 요걸 적분하면 된다. 이란 말이죠. 자, 방금 C 주어졌죠. 이것도 주어졌죠. 그죠? 그리고 요것도 이 값도 뒤로 가면 이거에 의해서 구해줄 수 있죠. 자, 델타 시그마가 0에서 900이었잖아요. 메가파스칼. 그리고 K는 베타 이거였으니까 요게 델타 여기에다 이걸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델타 K가 구해지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서 델타 K는 0에서 900을 넣는다는 다기보다는 그냥 최대값을 집어넣으면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정리된 게 여기에 있죠. 그래 이것을 하나하나 넣어보면 계산을 해보면 적분을 해서 좀 복잡하지만 다 계산하면 295,490이 나옵니다. 즉 295,490 사이클을 하면 0.1에서 이 균열은 2.3mm까지 진행을 한다. 그러면 그때 파괴가 된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인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볼트가 인장압축이 번갈아 최대 5만 뉴턴이 적용되는 환경, 즉 힘이 5만 뉴턴 작용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거는 일단 응역은 아니죠. 응역은 아닌데
그 상태에서 300회 정도 사이클 정도에서 피로 파손이 일어난다. 자, 아직까지 응력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영구히 사용해도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볼트를 변경. 그 최소 지름. 만약에 볼트 지름이 엄청 크죠. 그러면 5만 뉴턴이 작용하더라도 응력은 작아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피로 한도를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피로 한도보다 작아져서 피로 파괴가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최소 지름을 구하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볼트를 설계를 해서 그 최소 그러니까 볼트를 설계해서 그 응력이 그때 가해지는 응력이 피로 한도보다 살짝 적으면 된다. 피로 한도에 거의 가까우면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재료에 대해서 정보가 전혀 없는데 다행히 친절하게 페이지 4 그래프의 재료, 즉 이 재료의 성질을 알기 위해서는 페이지 4 그래프를 쓰면 된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페이지 4, 네 번째 페이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페이지에서는 요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까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300회에서 파손이 일어난다. 그죠? 그럼 300회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요게 100이죠. 그리고 이게 500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300회는 뭐 대략 이쯤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 공교롭게 뭐 제가 의도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공교롭게 700이에요. 그죠? 즉 700메가파스칼이었다는 얘기죠. 자, 다시 정리하자면 문제에서 300회에서 피로 파손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근데 힘만 주어졌죠. 근데 우리는 응력이 몰라요. 왜냐하면 볼트의 지름을 잘 모르니까. 그죠? 그런데 300회에서 피로 파손이 일어났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 말인 즉슨 응력은 700메가파스칼이 볼트에 가해지는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350메가파스칼로 만들어 줘야겠다라는 사실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요. 자,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300회 사이클 수에 해당되는 응력은 700메가파스칼이었죠. 자, 그러면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만 원래 볼트가 얼마였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원래 볼트. 자, 원래는 700메가파스칼의 응력이 가해지고 있죠. 그죠? 그 최대가, 그러니까 물론 왔다 갔다 하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최고가 700메가파스칼, 그러니까 진폭이 700메가파스칼이란 말은 여기서 이 최고가 700메가파스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려면 응력은 힘에다가 넓이를 나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을 알고 있죠. 힘을 알고 있고 넓이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볼트라고 하면 볼트의 넓이는 당연히 지름 제곱에 파이를 곱하고 4를 나누면 볼트의 넓이죠. 볼트의 단면은 원이니까. 그죠? 거기다가 힘 5만을 나눠준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요거란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700메가파스칼이라고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9.54mm가 나와요. 즉 원래 볼트는 9.54mm였다는 거죠. 지름이. 그런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350메가파스칼을 받는 볼트예요. 그러니까 볼트가 지름이 적당해서 이 힘을 350메가파스칼 응력으로 받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름이 이거보다 크겠죠. 그죠? 그래서 또 이걸 쓰는 거예요. 이 공식을. 그래서 이 공식을 그대로 파이 d 제곱에 4를 나누고 여기 5만을 넣고 이때 이제는 이 응력을 350메가파스칼이라고 두면 d가 나오죠. 그 d가 나오는 걸 보면 13.4mm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름보다 더 크면 당연히 응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피로 한도보다 낮기 때문에 피로 파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최소 지름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요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요거보다 더 작으면 응력이 350메가파스칼보다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최소 볼트의 지름은 이런 거고 이거보다 더 큰 볼트를 쓰면 이 환경에서는 피로 파손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터 같은데 이 똑같은 이 환경이라면 모터에 쓰는 볼트를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할 때 우리 피로 파손을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모터의 볼트는 피로 한도보다 낮춰야 되겠다. 그렇지만 너무 지름을 크게 하면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한계라든지 아니면 재료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최소 지름을 구해야 되는 이러한 경우가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